도체중이 크다는 건 덩치가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등심도 크고 배체장근 단면적도 당연히 넓은 거 아닌가 했는데,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뭔 개소리야! 도체중, 배체장근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이외에도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형질이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5%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시수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어떤 시수소가 제일 좋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개량을 하시라는 목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의 암소 집단을 개량하는 것인데, 시수소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자 라는 의도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수소들은 지금 보급되고 있는 애들 중에서 탑 클래스로 뽑히는 놈들인데요. 유전 능력만큼 경쟁률도 17대1, 14대1, 뭐 어마어마하죠. 정말 재수 좋은 사장님들은 한 두세 번 만에 신청해서 당첨되는 분도 있지만 1년 내내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당첨이 가능한 놈들 중에 어떤 놈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KPN 1368, 얘는 도체중이 35, 상당히 양호하고 근내지방도 0.51이면 뭐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고, 근데 아쉬운 건 배체장근 단면적이 4.8, 요게 좀 딸려서인지 경쟁률도 한 1.9대1, 한 2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KPN 1400, 요 녀석은 체중이 27.8로 좀 딸리긴 하지만 배체장근 단면적이 7.47, 상당히 양호하고 거기에 근내지방도가 무려 1.36. 오, 도체중이 좀 딸려서인지 경쟁률은 5대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깨림직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 이 4대 형질 말고 어떤 걸 더 참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체형과 분할육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평가 정확도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 많이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우개량사업소의 요 시수소 일람표에 가시면 엑셀 자료를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요 앞쪽에는 4대 형질이 있고 요 뒤쪽에는 체형과 분할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체고, 그리고 체장. 체고는 키를, 앞다리 쪽의 키를 말하는 거고요. 체장은 몸의 길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흉위, 요게 흉심과 흉폭을 합쳐서 흉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슴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흉위가 크면 배체장근 단면적도 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 뭔 개소리야! 배체장근 단면적을 측정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 요 부분인데요. 요 등심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흉위가 넓은데 아래로 갈수록 허리가 좀 잘록하면 배체장근 단면적이 작을 수도 있고, 흉위가 작아도 요 허리가 두꺼우면 배체장근 단면적이 넓을 수도 있겠죠? 뭐 요런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형에 따라 부위별 근육의 양도 많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 다음 참고할 자료는 분할육 자료입니다. 부위별 고기 양과 비율에 대한 유전 능력이 있는데요. 제일 비싼 안심, 등심, 채끝 요런 부분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등심이 많이 나오든 사태가 많이 나오든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할 텐데,
앞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개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런 부분이 경락단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생산과 유통을 병행하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가 있는데, 이런 소는 키가 엄청 커서 도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정작 등심보다는 사태랑 다리살만 엄청 많아서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소는 엉덩이 쪽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도체중이 많이 나가도 우둔이랑 설도만 엄청 비중이 높아서 또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런 소는 다리가 짧아서 키는 작은데 몸통이 크고 땅땅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체형과 분할육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이 비교할 기준을 1300번대 이상의 개체들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할 기준으로 정해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은 평균값을 구해놓은 거고, 여기에 시수소의 값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1368의 도체중은 35, 그리고 배체장근 단면적은 4.82, 근내지방도는 0.51. 이것만 보면 배체장근 단면적이 작아서 덩치가 좀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체형을 보시면 체고가 평균보다 좀 작지만 체장은 또 평균보다 길어요. 근데 흉이도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키는 좀 작지만 몸이 길어서 커버가 되고 몸의 두께도 평균 정도는 되어 보인다. 그런데 신기하게 분할육 정보를 보시면 안심, 등심, 채끝은 물론이고 다른 부위들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녀석은 키가 좀 작고 배체장근 단면적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붙임이 좋고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00. 이 녀석은 도체중이 27.8, 배체장근 단면적이 7.47, 근내지방도는 1.36. 다른 형질에 비해 도체중이 좀 딸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체고를 보면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체장은 좀 긴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흉위는 또 그렇게 큰 편이 아니야. 그런데 분할육에 대한 자료를 보면 등심, 채끝 요게 조금 많은 편이고, 분할육 비율의 유전 능력을 보시면 요 등심 부분이 0.33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고기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등심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등심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내지방도에 대한 중점적인 개량을 원하시면 도체중에 대한 걱정 없이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해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1371을 보실 텐데요. 도체중이 31, 배체장근이 5.64, 그리고 근내지방이 0.47, 요 정도가 됩니다. 경쟁률은 한 7대1 정도로 나왔고요. 도체중이랑 배체장근 단면적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체고랑 체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흉위는 안 커. 그리고 분할육도 보시면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녀석은 기골은 장대 하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371와 1400 두 시수소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딱 보기에도 굳이 설명을 더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경쟁력은 1371가 더 높아. 왜일까? 자, 다음은 1319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녀석은 도체중이 44로 엄청 큰데 근내지방도가 마이너스 값이라
정말 근내지방도 포기하고 도체중만 먼저 개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 이 녀석 이거 자세히 보시면 채고는 작은데 십자부고가 높아요. 십자부고는 엉덩이 쪽 높이를 말하는 건데, 엉덩이 쪽이 많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체장도 엄청 긴 편인데 분할력을 보면 우둔이랑 설도의 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엉덩이가 엄청 빵빵한 그런 체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374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2그룹에 속해 있는 녀석이긴 한데 도체중이 28이고 배체장근 단면적이 2.3 밖에 안 돼요. 근데 근내지방도가 1.18로 엄청 높아요. 딱 보기에는 그냥 작은데 근내지방만 좋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채고랑 체장을 보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흉위에서 반전을 보여줍니다. 흉위가 3.39 엄청 커요. 흉위는 거의 탑클래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할력도 보시면 여기 등심이랑 채끝이 평균이랑 비슷한데 앞다리, 우둔, 설도 이런 데는 또 값이 낮아. 기럭지는 짧은데 몸통이 엄청 땅땅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이할 만한 건 흉위가 엄청 넓어서 그런지 갈비의 양도 많고 비율도 엄청 높아요. 이런 개체들이 사료 효율까지 좋으면 효율성 높은 미래 한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체형이랑 분할력에 대한 유전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게 후대검정 축군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확인되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 산업축군에서는 한 번도 검정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축군에서는 도축되면 업체들이 떠가서 다 작업을 하니까 이 분할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 연구팀이 지금 그 데이터들을 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분석이 끝나면 요 검증 자료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분석에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